비트코인은 하락장이 곧 끝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다음 상승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던 저점 갱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지난 관점이 틀린 게 맞습니다. 물론 제 관점을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그래도 제 관점을 계속해서 챙겨보시고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모르는 척하기보다는 그래도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먼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던 시나리오 자체를 좀 폐기를 한 상태고요. 해당 구간에서 무빙을 확인을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했고, 새벽 내내 계속해서 브리핑을 좀 남겨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4시간봉 기준 이 하락 캔들을 흡수하는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이 확장형 패턴의 하단에 도달을 했었죠. 그럼 여기는 저항을 받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반등이 여기서는 멈출 수가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이걸 1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상승 암시형 패턴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형 패턴의 하단, 그러니까 저항이 발생이 되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 무빅을 보고 지금 관점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개월간 이 110K 고점에서부터 거의 한 30% 정도가 빠졌죠. 그래서 이 하락장이 저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요. 지금부터는 압도적으로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혼란스러우실 건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하락장이 끝났다, 지금부터는 압도적으로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꼭 이번 영상은 끝까지 집중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저점 갱신을 한 상태에서도 일봉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는 흔하지 않아요. 정말 가끔씩 발생을 하거든요. 언제 발생을 했는지는 금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보게 되면 여기서 일봉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먼저 발생을 했죠. 그럼에도 한 번에 더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상승 다이버전스가 페이크가 되려면 이때 패닉셀이 RSI가 과매도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때보다 RSI가 더 내려갔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되면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이 저점 갱신을 하는 상황에서도 RSI는 명확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저점을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는 계속해서 걸려 있다. 즉 일본 기준에서도 저점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지만 RSI는 명확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려면 일본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언제 걸렸는지를 봐야겠죠. 우선 2021년 5월, 이때가 비트코인 불장이 끝났고 큰 폭락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도 붓다빔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비트코인이 한 30%가 빠지면서 아직까지 붓다빔이 좀 회자가 될 정도로 시장에서 정말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나서 2달간 행보장이 진행이 됐고, 마지막으로 저점을 갱신하는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RSI 보면 어때요? RSI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즉 매수 강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마지막으로 저점을 갱신을 하고 나서 그대로 비트코인의 다음 불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일본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을 때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8월입니다. 이때도 약 한 달간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다가 저점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락을 모두 흡수하는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때 보면 어때요? 이때도 RSI는 과매도권으로 진입을 했다가 저점 갱신을 했을 때는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RSI, 즉 매수 강도는 올라가고 있다. 이걸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은 그대로 신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지금 2달간 비트코인은 저점 갱신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이때 한번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죠. 그리고 나서도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했습니다. 어제죠. 어제의 하락에도 RSI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점을 갱신을 했지만 매수 강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걸려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을 때 어땠어요? 추세 전환이 됐죠.
그래서 저는 하락장이 끝났다고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이번에 하락이 과매도권으로 진입을 하지 않으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좀 의심을 했죠. 결국 중요한 구간들을 모두 깨면서 내려간 거니까. 하지만 제가 새벽 내내 텔레그램에 좀 브리핑을 하면서 흐름을 계속해서 좀 파악을 했고 그 근거는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세가 좀 저하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이 하나씩 더 생기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2개월간 진행이 되었던 이 하락 추세 그리고 돌파를 했죠. 여기서 저항을 받던 추세선을 돌파를 했으니까 그럼 리테스트를 했을 땐 지지가 작용이 될 텐데요. 여기서 두 번의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지만 저점 갱신을 하면서 이 지지를 받던 추세선을 하락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롱 포지션은 거의 대부분 다 죽었을 거예요. 물론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고요. 네, 슬프지만 인정을 할 건 해야죠. 하지만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하락을 모두 흡수하는 상승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다. 그러면 다시 추세선은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여기서 확장형 패턴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확장형 패턴은 3번 흔들다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러 갈 때 여기가 뚫렸죠. 패닉셀이 나오면서 이 지지 구간을 뚫렸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 구간이 됩니다. 그럼 지금의 반등이 여기서 멈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제가 브리핑을 드렸던 게 1시간 봉에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을 했어요. 이 저항 구간을 계속해서 두드리지만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결국엔 이 패턴의 상승 돌파를 암시하는 이 상승 암시형 패턴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저항 구간이 된 확장형 패턴을 결국엔 돌파를 했죠. 그러면 지금 이 패턴을 하락 이탈을 한 상태에서 다시 흡수를 하면서 이 패턴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확장형 패턴을 뚫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 이탈을 했지만 흡수하는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줄 거다. 여기가 83K 구간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주요 구간들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지만 그대로 이 하락을 흡수하는 상승이 나와줬고 기존에 중요했던 구간들은 다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이 되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 상황인데 이번에 하락을 대부분 흡수하는 상승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저항 구간들을 모두 돌파를 해주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럼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들을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죠.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확장형 패턴의 하단에서는 지지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뚫린다면 기존에 진행이 되었던 하락 추세선에서 지지가 발생이 될 거고요. 이게 추세선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시간이 얼마나 흐른 뒤에 도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지지 구간이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달을 했을 때는 제가 텔레그램에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브리핑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 들어와 주시면 현재의 상황을 빠르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저항 구간은 이 83K 구간이 되겠죠. 확장형 패턴의 상단 그리고 상승 추세선 이탈에 대한 리테스트 저항 구간은 이 83K 구간쯤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승 추세도 어느 정도 좀 멈출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못 뚫고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하락을 모두 흡수하는 상승이 나왔고 일본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도달할 가능성은 많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찍고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이런 지지 구간들은 지켜주면서 결국 비트코인의 반등 그리고 상승장의 시작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23년 8월에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고점을 높였지만 RSI는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테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비트코인 상승장이 시작이 됐고요. 1년 뒤인 2024년 8월에도 보게 되면 고점을 높였지만 RSI는 내려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의 불장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이거든요. 지금도 보게 되면 고점을 높인 상태예요. 고점을 높였지만 어때요? 지금 RSI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더 도미넌스 일봉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다. 즉 테더 도미넌스도 비트코인의 추세 전환을 암시를 하고 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지지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게 되면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하락 추세선 두 가지의 지지 근거가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테더미넌스가 반등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지지 구간들은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추세가 반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선 내부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본 기준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돌파 자체를 페이크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 하락 추세선 내부로 들어오는 테더도면스의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토탈2 차트예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 120억의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차트가 이 토탈2 차트인데요.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각도로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하락 추세선 돌파에 대한 리테스트 구간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보게 되면 이탈을 하는가 싶었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지 구간을 지켜주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시작이 되면 저는 충분히 토탈2의 상승,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이 충분히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들 되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현물 투자자 분들도. 그런데 저는 이 지지 구간에 도달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락 추세가 종료가 되고 알트코인 불장이 충분히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지지 구간은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알트코인을 매수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관점을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이 이 구간에서는 존버를 하기 정말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하락 신호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은 정말 많이 올라버린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산 사람들의 수익률, 1000%에서 2000% 수익을 본 사람들의 수익률을 보고 나서 본인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몇 년 동안 존버를 하게 되면 이런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존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그 행동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신호가 나와 있고 비트코인은 저점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탈2는 명확한 지지 구간에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존버가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위험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할만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종료가 되고 상승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 존버가 좀 어느 정도 통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은 일본 기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정말 몇 번 나오지 않은 신호이고, 그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비트코인의 하락을 흡수하는 반등이 나와준 상태고요. 그리고 테더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트코인의 상승을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저점을 또 한 번 갱신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롱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제가 왜 상승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관점들로 인해서 이 2달간 진행이 되었던 이 하락장이 곧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